직원과 컬럼 패밀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또 다큐멘트 DB에 따라 다르게 또 뭐가 조금 틀린가. 이게 이제 정확한 그 컨셉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편한가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그 제일 쉬운 얘기는 샘 파일을 하나 만들 때 내가 샘 파일에서 키하고 1대1인 컬럼들이 쭉 나오다가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코볼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항에 뭐 10레벨 하나 주고 어커스 10 해가지고는 가보면은 그 10레벨이 한 컬럼이 아니고 그게 세트야, 세트. 예를 들어서 내가 사원이면은 사원, 성명, 주소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연락처 정보라고 나오고 이게 그 세트가 어커스 10이야. 그렇게 해놓고 가면은 그 세트가 그 밑에 내려가면은 그게 예를 들어 10레벨 밑에 15레벨에 주소, 전화번호, 또 그 15레벨 그 밑에는 가면 다시 또 뭐 연락처, 뭐 직장 전화번호 이런 컬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컬럼 세트가 어커스 10인 거야. 어레이 10인 거야, 이게. 그 조금 다음에 가면 다시 또 어레이 셋이 또 하나 생겨. 이거는 경력 셋이 하나 생겨.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원 밑에 1대1도 있고 1대 M이 주렁주렁 한 꼬리에 쭉 달려있잖아요. 그지? 이 달려있는 그 내려가다가 갑자기 어레이 하나 딱 생기는 세트 있지? 그 세트 하나하나가 컬럼 패밀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지? 아까 물론 우리가 다큐멘트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 다큐멘트에다가 아까 싱글 컬럼 가다가 어레이 컬럼으로 해가지고 정리하고 또 밑에다 또 중간로 해가지고 어레이 컬럼 억지로 만들면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 맞는데 얘는 아예 정의를 할 때, 그거는 신텍스에서 제이슨 스타일을 쓸 때, 갈로 할 때 갈로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아예 이름을 주는 거야. 헤더 이름을 주는 거야. 사원 기본 정보로 가다가, 사원 경력 정보라는 식으로 패밀리가 하나 생겨버리는 거야. 좀 내려가다가, 사원, 급여 정보, 이렇게 하면 또 내려가버리는 거야, 이게. 그치? 그래서, 쓰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를 쭉 만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제작을 하냐면은 RDB하고 똑같이 그 컬럼 패밀리가 독립적인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RDB 똑같이 독립적인 파일이 만들어져. 그래야 여러분 가다가 노멀라이즈가 일어났어. 어떻게 돼? 그 M에 있는 세트만 노멀 돼야 되지, 그지? 또 돼야지. 그 기표도 틀렸지. 그랬는데 뭐냐, 그렇게 해야만 어레이가 들어가기가 좋겠지, 그지? 같은 컬럼 못 들어가니까 어레이가 들어가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그 대가를 받아야지. 어떻게? 조인을 해서 불러와야지. 요거 똑같은데 다 장점이 뭐냐면 조인을 안 해도 불러온다는 뜻이야. 왜? 포인트 연결돼 있으니까. 자, 요거야. 무슨 얘기 하겠지? 어떻게 보면 샘플 구조가 똑같고 옛날 파일과 똑같은 거 띄워놓은 거. 예를 HDB에서 세그먼트라고 띄워놓은 거 있지. 세그먼트. 전체 인사 DB에서 가다가 내가 경력 세그먼트, 세그먼트 띄워놓고 급여 세그먼트, 그 세그먼트 났던 그 세그먼트가 띄워놨지만은 물리적 포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그게 HDB였어. 다시 말해서 HDB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근데 제이슨처럼 명시적인 것들이 이 신텍스 대강이 아니고 아예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굉장히 RD 유사하게 쓸 수도 있는 대신에 내가 조인을 굳이 안 해도 그냥 달라져 물리적 포인트에서 가져온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RDB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 약간의 조인 트랜잭션, 명시적 이런 개념이 살아있는 거지. 조금 더 진화해가지고. 근데 트랜잭션은 아까처럼 100% 보장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DB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책임지는 게 옛날 ICD와 똑같은 개념인 거지. 쓸 수는 있는데 나는 보장을 못 해준다. 투페이지 커뮤니티 못 해주니까 쓰려면 당신이 알아서 써라 이거지. 그렇게 하는 정도로밖에. 그래서 완전한 ACID를 지원하는 게 아니다. 물론 아까 다른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트랜잭션 처리까지도 갔다는 얘기야.
먼저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조인과 서브쿼리를 최소한 쓰라는 얘기야. 쓰는 순간 안 되는 건 아닌데 RDB처럼 아니 다이나믹한 뭐 이런 조인이 아니란 얘기고 RDB는 어떻게 돼? 원래 물리적 포인트로 연결돼야 될 걸 끊어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자식도 조인을 하러 갔던 조인이고 얘는 진짜 친자식은 조인하러 갈 필요 없어. 물리적 포인트가 돼 있으니까. 이건 어떤 조인이냐면은 친자식이 아닌 완전히 외부 놈하고 연결할 때만 조인을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외부 놈하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연결 고리가 논리적 잘 없으니까 사실 조인할 일이 별로 많지는 않아. 키값 이런 거 빼고는. 사실 말해서 이런 키값 반정교화 같은 거 빼고는 사실은 조인이라는 개념이 RDB가 조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노멀라이즈에서 테이블을 잘랐기 때문에 원래 지자식인데 살짝 올라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인이 일어났던 조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조인은 이미 자동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조인을 뺀 나머지 조인은 우리가 서드노마 같은 거 해가지고 코드 받아놓고 코드 값을 안 가져오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빼고는 사실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그러면은 반절기가 해버리자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거의 RDBC로 쓰면서 조인 별로 안 쓰고 서브쿼리 거의 안 쓰고도 데이터를 처리하되 다큐멘트 DB보다는 훨씬 더 RDB적인 스타일로 쓸 수 있다라는 그 대신에 트랜잭션 처리도 일부 칼로 하다 보니까 이것들은 굉장히 시스템적인 거에 많이 쓴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처리였지.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과 로직이 많이 들어가는 거. 단순한 한 처리의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머지 이 키밸류라든가 다큐멘트 DB는 전체 시스템 중에서 아주 일부의 특수 기능 부분만 그 부분을 쓰는 이런 개념으로 썼던 거지 어떤 전체 서브시스템 전체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개념인데 얘는 아예 그 전체 서브시스템 하나를 이 DB를 개발하라 이런 식으로 쓰는 개념이다 보니까 조금은 고생스럽더라도 사용하는 유저의 수나 트랜지션 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날 때 예를 들어 구글 이거는 전 세계 상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 페이스북 전 세계 상대로 처리해야 돼. 이런 처리는 RDB가 되면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되니까 RDB 정도의 ACID는 포기하더라도 또 훨씬 더 단순한 처리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노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처리가 있고 우리가 ERD를 그래도 가정했을 때 상당히 많은 테이블이 많이 나오는 그런 정도라 이게야. 그렇지? 예를 들어 이 컬럼 패밀리를 테이블이라고 생각했을 때 노멀라이즈 나이스 테이블 생각하면은 이런 테이블, RDB 테이블이 수백 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아예 풀로 이 DB를 가지고 싶다. 이럴 때는 이 DB를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런 말이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오나? 여기 가면은 RDB를 써도 괜찮을 정도면 절대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와, 이거는 진짜 큰 물에서 큰 처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하드웨어부터 해서 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공룡을 할 때 쓰는 거지. RDB로 잘하면 쓸만한데 내가 좀 폼 잡겠다 쓰는 이런 무식한 놈 하지 마라.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다리가 틀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예, 물론 RDB 쪽으로 많이 갔고 트랜지션까지 많이 간 쪽으로 이동을 했지만은 이거는 진짜 RDB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RDB적인 포기를 하더라도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DB로 쓸 때 쓰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특수한 일부 목적을 위해서 클라우드 베이스 DB를 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책임가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래서, 뭐, 이거는 기본적인 이론이니까 뭐 굳이 설명할 건 없는데, 예를 들어 이제 트랜잭션 처리에 대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들과 오라클에 분산 DB 처리하는 거와 비슷한 개념의 처리가 들어가지. 얘는 분산 DB 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싱크 맞추는 거잖아. 싱크. 내가 죽었어. 죽었는데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얘 로그에 쌓여있다가 딱 살아오를 때 뭐 이렇게 맞춰주고 하는 그런 작업이 있잖아. 근데 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산 DB 개념이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정상화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카피가 하나밖에 없으면 아까처럼 게임을 사는 거 이런데 이거는 카피가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얘들을 어떻게 복구시킬 거냐라는 이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트랜잭션 처리, 아까처럼 클럼 패밀리, 다큐멘트 DB나 키베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골쓰기는 특수 처리 하나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걔는 내가 여기서 전체를 RDB를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는 그 일부분 처리만 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처리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얘는 아까처럼 수십 개, 수백 개의 테이블로 데리는 걸 이걸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처리가 이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봐. 뭐 엄청난 금융이라든가 처리할 때 트랜잭션 처리가 이게 이어져 들어가야 되는데, 그지? 가다 중간 딱 끝나버리면 갑자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요즘 뭐 하면은 뭐 실제로 뭐야 이런 그 뭐지? 그저 카톡에서도 우리가 돈 넣고 빼고도 뭐 하고 굉장히 많이 하잖아. 어쨌든 그지? 이게 기능들이 굉장히 확장돼 있단 말이야. SNS나 이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트랜잭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양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책임지나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마치 RDB에서 그 분산 DB를 했을 때 어떤 시스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 하는 어떤 그런 거와 비슷한 개념의 처리를 해주는 것을 핸드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되지 뭐 여러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기능을 통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일단 그저 가요 한 놈한테 친구한테 부탁하듯이 야 우리가 갑자기 집에 강아지가 키우는데 내가 급하게 어디 가야 돼. 근데 항상 봐주는 할머니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가까운 옆집에 가가지고 급하니까 잠깐 부탁드리고 누구 오면은 대신 문 좀 열어주세요. 뭐 이런 부탁을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 이게. 그래서 그런 개념을 해서 살아있는 놈한테 조금 부탁해가지고 걔가 살면 좀 주세요. 뭐 이런 개념의 옆집 찾아가서 하는 뭐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 그런 개념을 통해서 싱크를 맞추고 있는데 큰 개념은 RDB의 분산 DB 처리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맞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틀린 비교가 돼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맞아지는데 항상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잡이를 없듯이 어디 하나는 이게 시차적으로 안 맞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완벽한 ACID가 일어날 수 없는데 막말로 뭐 구글 같은 데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뭐 아까 처리한 친구가 뭐 안 됐다고 누가 시비 걸는 거 없잖아요. 사실 큰 문제 안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오네. 얘는 언제 쓰냐 이거지. 어마무시한 수준의 쓰기 전 가지고 대규모 데이터가 있어. 아까처럼 크고 기존의 DB가 할 수 없던 특정한 어떤 일부를 담당하는 그 기능이 아니라 아예 시스템 전체를 이거 써야 되는 그런 식의 대규모 시스템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서버나 그런 데이터 센터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정도의 투자가 되어가는 그런 쪽에 맞는 그런 환경에 적합한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부하가 생겨서 이런 수많은 서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경우 만약에 몇 개의 서버로 가능하다면 RDB 쓰거나 키밸류 정도 쓰고 치워라 이거야. 아니 다큐멘트 쓰고 치우지 감히 얘 쓴다고 그러면 폼 접지 마라 이거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크기 이런 걸 쓸 때 쓰는 거지. 이거는 내가 뭐 큰 서버 몇 개 정도, 몇백 개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건 절대 쓰지 마라. 뭐 이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단지 데이터 모델 유연성, 컬러 만든 사람을 넣을 수 있고 이런 정도로 원한다면은 다큐멘트 DB도 충분하니까, 키밸류도 충분하니까 그 때문에 얘를 쓴다라는 건 이건 마치 뭐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거 똑같은 거니까 쓰지 마라.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아마 이쪽의 차이야. 얼핏 보면은 뭐 이 클론 패밀리나 다큐멘트랑 뭐 비슷하고 거기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아예 급이 틀린 의미를 쓴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놓는 게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쓰기 작업이 엄청나게 많고 트랜잭션 기능이 필요하면은 아까처럼 이걸 쓰지 말고 강경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트랜잭션 처리를 하고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는 K밸류 방법이나 다큐멘트 방법을 쓰라.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이지. 감히 이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한계를 구성하겠다라는 거는 건방진 그런 얘기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 남들 의심가 안 할 것 같은데. 그래. 그거 하나 그래가지고 있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다는 얘기. 아까 저기 몇 개 서버 정도로 묶어서 할 수 있다면 굳이 안 써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지.
물론 앞으로 이게 뭐 더 유해지고 더 좋아지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얘는 원래 만들 때부터 급이 틀린 개념으로 만들었던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는데, 게임 체인저가 왜 아닐 수 있느냐면은, 노멀한 경우, 기존의 노멀한 경우에 80%를 대체할 수 있을 때 게임 체인저가 되지, 노멀하지 않는 20%를 체인지하는 놈은 절대로 게임 체인저 될 수 없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회사도 8, 90%는 지금 RDB로 다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그 20% 때문에 게임 체인저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논리로 가는 게 맞다는 거지, 내가 보더라도. 그지? 우리 ORDB, 그렇게 쓴다고 난지 안 쓰잖아. 그지? RDB 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안 쓴다고. 있다 하더라도 ORDB 쓰면 되지. 그 때문에 일반적인 루틴한 경우 트랜잭션 처리를 ODB로 가져가? 그건 미친놈이지. 그렇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것 같은 개념이야. 자, 클론 패밀리의 설계 지침은 조인이 개념이 이렇게 돼 있다네, 아까처럼. 커스터머 정보가 쭉 있고, 커스터머 상품 정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로에 이렇게 여러 개의 클론 패밀리가 들어가지만, 사실은 이 클론 패밀리하고 이 클론 패밀리는 사실은 다른 위치에 저장되는 거야. 근데 물리적인 포인트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한 파일처럼 보이는 거야. 내가 정의할 때는 한 파일을 저장하지만 실제 물리적인 거는 다른 지역에서 어레이가 잡히는 개념으로 잡히는데, RDB는 아예 임의 위치에 저장되기 때문에 진짜 독립되어 있지만, 얘는 포인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파일을 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장되는 위치는 틀리니까 떨어진 여러 개의 파일이 있는 걸로 보는 두 가지 다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쉬운 개념은 HDB 개념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는데 이제 하나는 어쨌든 그래서 이 조인 같은 것들을 가능한 안 하게 하는 건 똑같은 개념이고, 여기 보면은 값이 없는 컬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뭔 얘기냐면은 원래는 상품 번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컬럼값이 나오는데, 컬럼만 나오고 값을 안 쓴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를. 컬럼 번호가 고객 번호인데 고객 번호가 C001이다. 이렇게 세트로 써줘야 되는데, 굳이 내가 적시를 안 해줘도 이 컬럼 대하는 값이 앞에 타이틀로 고객 번호입니다라고 앞에 헤드를 안 넣고 써도 내가 쓰는데 지장이 없을 때는 그냥 키에다가 값을 넣어버린 거지. 값을 넣고 컬럼에 값은 안 넣어버린 거지. 키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 키 자체가 사실 어떻게 돼야 돼? 고객 번호인데 값이 C001입니다. 이렇게 넣는 게 정상적인 건데, 내가 굳이 알고 다 쓸 수 있다면 굳이 내가 그 컬럼 값을 안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요 옆에 값이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제품 아이디는 387659, 제품명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나오지. 다시 말해, 이게 뭐냐면, 제품 아이디 키와 제품 아이디의 밸류 하나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는 제품명이라는 키 플러스 제품명의 밸류가 들어가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뭘 생략하는가 하면 저기처럼 생략을 해가지고 제품 아이디라는 컬럼 이름 대신에 제품 아이디라는 값이 하나 유니키다 보니까, 그게 이 값에 이름으로 쓰는 거야. 얘를 이름으로 쓰고 얘를 값으로 쓰게 되면은 컬럼 실제로 4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2개만 가지고도 만들어 쓴다는 얘기야. 굳이 고지식하게 컬럼 이름이 뭐 커스터 넘버입니다 라고 해서 가져가지 말고, 내 이름은 이 자식입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내 컬럼 이름 자리에다가 내 사문번호가 들어가고 내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은 사문번호가 마치 키값처럼 보이고 밸류가 내 이름처럼 보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강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명확할 때는 고지식하게 고객번호 이퀄로 C001이고 고객번호 이퀄로 C001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런 식으로
값만 가지고 어떤 값을 키로 가져가고 어떤 값을 값으로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아빠는 메타에 들어가는 그 메타 코드 값을 안 가져가는 방법을 이렇게 쓰는 설계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앞에 거는 안 돼요. 앞에 거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내가 제이슨 방법을 할 때 이미 내가 신텍스에다가 네임 땡하고 뭘 주고 다 줬기 때문에 이건 줘야 들어가다 보니까 걔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는데 얘는 명시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조금은 틀리게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했던 똑같은 개념으로 이게 아까 무슨 얘기라 그랬지?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이 있을 때 아까처럼 어차피 얘가 사원 싱글 컬럼 밑에 이게 N개 의뢰 패밀리 하나 있고 여기는 N개 의뢰 패밀리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물리적 포인트로 다 해결되어 있으니까 굳이 내가 뛸 필요 없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슈퍼 타입만 공동 컬럼 가져가고 서브 타입은 또 테이블 뛸 필요 없이 그냥 슈퍼 타입은 앞에 컬럼으로 와 있고 서브 타입은 다시 브런치 해가지고 들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파일을 자르지 말라는 얘기야. 하나로 다 가져가 버리면은 나중에 트랜지션 처리를 할 때도 같이 먹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똑같은 원리라 그랬죠.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을 공통 영역과 서브 타입 영역을 띄워가지고 탭을 만들지 말고 하나의 파일로 계속 가져가라. 그건 똑같은 원리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핫스팟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잠깐 얘기했던 건데, 저번에. 얘는 그야말로 서버 몇 대 개념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서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에 키 값들의 이 코드 값을 어떻게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어느 한쪽 서버에 몰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 서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른 놈은 놀고 있는데 어떤 놈은 엄청 바쁜 일이 벌어져가지고 효과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골고루 분산시킬 거냐. 이걸 안 가져가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이제 핫스팟이라고 하는데 이 키 값의 핫스팟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러가 그 앞에 그랬잖아. 내가 이제 분산 DB를 할 때도 우리가 이메일 위치 가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일일이 다 물어봐야지. 다 물어봐야 되는데 아예 저장할 때도 해시 값에 해가지고 얘는 여기 저장됩니다. 얘는 여기 저장되고 들어가고 읽을 때도 아마 이미 해시 값에 해서 얘는 딴 데 값지 말고 이쪽에 가면 있습니다. 얘는 이쪽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충분하다 이런 개념을 만들어 놨거든, 이거를. 그 대신에 가서 깨질지 모르다 보니까 몇 개의 카피를 만들어 놓은 거야, 몇 개의 카피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넣는 위치하고 읽는 위치가 항상 그 어떤 포지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시 값에 의해가지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 조절을 하게 되면은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나중에 생기는데 마치 우리나라 비 올 때 있잖아. 비가 와가지고 1년 평균 비 오는 건 똑같은데 갑자기 여기 비가 오마소리 해가지고 홍수 나고 옆에 가서 또 홍수 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1년 토탈 온 비는 똑같은데 홍수는 엄청나게 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골고루 이게 배분시키냐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해시 값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이런 전략이 모델링의 전략이라는 얘기야 이게. 그걸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핫스팟 대표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해시 값을 어떻게 시원하게 만들 거냐 그런 전략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키밸류의 그 이력 관리를 할 때 버전 이력 관리 있지. 이게 잘못하면 무한대로 계속 놔두면은 찌꺼기 쌓이니까 이거를 몇 개 버전까지 간 다음에 더 이상 안 쌓을 건지라는 걸 하지 않으면은 아까처럼 과거 이력 재현을 못할 수 있는 부분하고 너무 많이 쌓이는 부분하고 지금 쌓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야. 왜 쉬운 일이 아니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난 놈의 옆에 있다 정 맞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한 놈은 어마어마하게 자주 바뀌어. 나머지 띄엄띄엄 바뀌어.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맞춰놓으면은 나머지 컬럼들은 굉장히 롱텀 기간에 이력이 있어요. 어떤 놈은 몇 개 안 해놓으면은 하루치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결정도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요소에 대한 결정들이 중요한 모델링의 요소가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만약에 다큐멘트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제이슨 방법으로 갈 때, 아까처럼 굉장히 우리가 있잖아. M 대 밑에 M 밑에 M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정밀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밀하게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RDB에서 어떻게 돼? 기념일 두 개밖에 있을 수, 두 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기념일 노멀라이즈 하고, 뭐 이거 한 개가 생길 수 있으면 전부 노멀라이즈 하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 지저분해지겠지, 그지?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효과가 많이 사라지니까 단순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어차피 중첩을 활용하기 때문에 너무 고지식하게 일일이 그걸 다 컬럼 패밀리를 다 만들어내는 너무 고지식하게 하지 마라. RDB에서 뭐 한 개 이상 생길 가능성이 조금 있다 해가지고 전부 다 종류별로 전부 다 노멀라이즈 다 해가지고 하는 거 안 좋듯이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얘는 왜? M이 될 수 있으면 무조건 컬럼 패밀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 컬럼 패밀리들이 물리적 포인트를 가지고 다 다른 데 저장이 된다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RDB에서 노멀라이즈 탭을 만드는 건 다를 게 별로 없이 물리적 포인트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브랜치가 많아지니까. 자, 여기까지 컬럼 패밀리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나중에 나온 건데 요즘 가장 이게 센세이션을한 그런 히트를 치고 있는 어떤 그런 딥인데 이 개념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데 이 또 쓰임새가 독특하고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정한 경우에는 엄청 잘 맞고 이제 이런 개념인데 또 이 또한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개념이 변했을 뿐이야.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제일 유사한 개념은 여러분들 노드링크 개념 옛날에 봤을 때 우리 라우팅 뭐 이런 거 할 때 노드링크 해가지고 내가 길찾기 같은 걸 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길이 쫙 있지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길에 하나의 중요한 점을 로드라는 점으로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사거리라든가 뭐 교통신호가 있다든가 하여튼 뭐 다리가 생긴다든가 뭐 골목길이 브런치 된다든가 뭐 브런치가 있다든가 할 때마다 그걸 점을 다 찍어. 그럼 점을 찍으면 점은 여러 개 있지. 그럼 점과 점 사이에도 뭐가 있어? 선분이 생기지. 노드라는 점과 노드를 연결하는 선분이 생기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선분과 선분이 또 관계를 맺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노드라는 두 노드가 생겨서 하나의 링크라는 점이 선분이 생겨.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뭐야 우리가 이걸 선분을 안 하고 M-댐 인터섹션 엔티티라고 볼 수 있지. 릴레이션 엔티티라고 볼 수 있지 그냥. A가 여기 오고 이거 B가 왔어. 그럼 AB가 모여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 AB가 모여 있는 거를 관계로만 보지 말고 이 관계 자체를 다시 개체해 보자 이거지. 그게 뭐지 우리가 파티에서 릴레이션 파티 하냐. 똑같은 개념을 하면 돼. 릴레이션인데 지가 파티야. 그것처럼 이쪽 개념 우리가 사실은 선분이라는 건 점과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점과 점분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점과 점으로 만든 선분이라는 개체라고 보는 거야. 선분이라는 개체를 많이 모아가지고 그 선분과 선분 간에는 또 관계가 있지.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해? 논리적 포인트로 연결해 놓은 거야. 자, RDB는 선분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링크와 링크를 가지고 리커시브를 만들어. 아니면 리커시브를 만들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링크 1번하고 길이 만약에 내가 1번하고 2번, 3번으로 양쪽 다 갈 수 있으면은 1번 선분하고 2번하고 관계를 맺고 1번 선분하고 3번이 관계를 맺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자의선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을 구성하는 건 똑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RDB는 똑같아. 점 두 개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 선분을 만들어 선분한테 아이디를 따가지고 선분이 개체를 만들었는데 그걸 M-댐 리커시브 관계를 줘가지고 비호인 관계를 만들어줘가지고 컨넥트 바이 스타트를 가지고 풀어가지고 관계를 만들었어. 똑같아. 근데 얘가 똑같아. 똑같은 점이 있고 똑같은 선분이 있고 있는 차이가 뭐냐면은 선분과 선분의 관계를 RDB처럼 띄워놨다가 커넥터 바이 스타트 조인을 찾는 게 아니고 포인트로 찾는다는 얘기야. 자, 똑같은데 포인트가 똑같아. 포인트는 똑같은 얘기야. 포인트로 찾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출발점을 딱 주고 스위치를 딱 누르면 쫙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나를 통해서 이 전 세계 인하고 연결고리를 쫙 장착하면 어떻게 되겠어? 리커시브 돌리면은 커넥터 스타트에도 돌리면 천문학적으로 연결을 조인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물리적 포인트를 가지고 쫙 펴져나가면은 나라는 한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를 쫙 펼치는데 금방 쳐져버린 거야.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물리적 포인트라는 게 하나가지고 이 빛이 막 쫙 펴져나가는 것을 펴져나가면서 거기서 특이한 성격들을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그런 SNS상의 어떤 영향도 막 이런 재밌는 것들이 그냥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이디어는 단순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놀라운 것도 패턴을 찾아내고 하는데 아주 굉장한 효과를 내는 기능이 돼버린 거야, 이게. 원래는 아주 쉬운 건데, 그지? 포인트라는 거나. 커넥트 바이 스타트 헤드를 포인트 찾는다. 이 하나 차이가 엄청난 재미있는 걸 만들어내더라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거든. 자, 뭔가 느낌 오지, 그지? 자,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자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노드야, 노드. 그냥 점인데,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선분이라는 게 생겼지. 그래서 이걸 로드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옛날에 로드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릴레이션십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RDB 같은 경우는 노드가 있는 집합이 있고 릴레이션이 있으면 릴레이션은 M된 릴레이션이면 BOM 테이블로 그냥 와 있으면 끝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파티라든가 프로덕트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모든 그 개체가 하나의 노드 집합들이 부품이 작거나 크거나 전부 다 하나의 상품이든 부품이든 중간 부품이든 전부 하나의 노드 집합이 있다가 옆에 BOM 테이블이 한 개만 가지고 있었으면 끝이었잖아, 그지? 여기 조금 더 진화한 게 아까처럼 이제 노드 링크 모델이라 가지고 그런 아까 길에 있는 모든 점을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선분을 만드는 선분이 모여있는 하나하나 개체가 되는 집합에 선분과 선분이 다시 엔드엔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밑에 BOM 구조를 가지고 가는 순간에 길찾기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와 똑같은 그 개념이 되면 그걸 이제 물리적 포인트로 연결했다. 그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노드를 사람을 생각해봐. 그럼 사람을 보면은 트럼프가 많이 하고 있는 트위터 같은 걸 보면 팔로우 하잖아. 이런 것들을 하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하나의 노드는 뭐냐면 다 사람이거든, 내가. 사람인데 그 사람과 사람의 팔로우 관계가 이게 하나의 링크 기능이 되는 거고, 이 선분이 되는 거지. 이 선분의 관계는 뭐냐고, 이건 하나의 개체를 따가지고, 이 개체와 개체, 선분 개체와 선분 개체를 물리적 포인트로 연결해. 왜냐하면은, RDB라는 거는 맞췄다가 내가 자유롭게 남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 근데 물리적 포인트라는 거는 결혼을 미리 해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분과 선분이, 예를 들어서 이 선이 100만 개가 있어. 논리적으로 100만 개가 다 결혼할 수 있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붙어 있는 길은 몇 개 없어. 진짜 붙어 있는 선분과 선분이 직접 다이렉트로 이루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아예 이거를 물리적으로 유의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는 김기사 이런 거 찾는 곳이 스페이스에도 있죠. 옛날에는 무식하게 똑같이 노드링크를 만들어가지고 리커시브 돌려 찾았어. 근데 속도 안 나오니까 그거를 갖다 좀 빨라진 이유가 그 김기사 같은 애들 전부 다 그걸 물리적 포인트로 연결해놨어. 그래서 빨리 찾는 거야, 길 같은 거, 그지? 똑같은 일종의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팔로가 전적으로 가고 그 사람끼리 영향, 아니면 우리가 뒤에 가보면은 왜 독감 예방이 할 때 독감이 어디서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등등을 찾아내는데 아주 엄청난 기능을 갖게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어쨌든 우리가 이런 하나의 노드점들이 있고 노드 사이에 이걸 하는데 용어를 좀 다르게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노드를 갖다가 보텍스라고 해가지고 정점이라는 단어로 풀고 이거를 엣지라고 그래, 엣지. 이 선분을 엣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난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도 사람들이 엣지 하니까 요즘 그런 말이잖아. 저 엣지 있네. 또 그런 말 쓰니까 엣지란 말 좋아 보여. 그래서 엣지란 말 쓰는데 어쨌든 이 엣지란 말로 쓰는데 굳이 해석을 하면은 이게 간선 이런 개념인데 모델링적으로 보면 저거는 링크 개념이라고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걸 개체로 만들어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우리 RDB 같은 거 어떻게 됐어?
얘하고 중간에 릴레이션 엔티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같은 테이블이면 같은 테이블에서 두 개의 폴리케가 와가지고 비어있는 구조를 만들잖아. 그지? 자, 그와 똑같은데, 여기는 아까처럼 노드 사이에 팔로잉, 뭐, 이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있고, 우리가 왜 옛날에 길 만들 때도 연결된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좌회전 되고 안 되고, 연결됐지만은 좌회전 되고 우회전 안 되고, 아마 선도 두 개를 만들 때 있어. 양방향이라는 성분을 만들 수도 있고, 역방향과 순방향이라는 성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얘기냐면은, 이거는 역방향, 순방향 이렇게 만든 거야. 그냥 팔로잉이냐, 팔로워냐, 이 개념으로 두 개 성분을 만들어. 내가 이거는 팔로잉 되지만, 이게 친구로 하면 어떻게 돼? 두 친구 복잡하면 니들 친구, 친구잖아, 그지? 근데 어떤 거는 나는 친구인데 이쪽은 아닐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역방향, 둘 다 똑같잖아. 시골길은 그냥 길 하나 뚫고 나면은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도시길은 일방통행이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재밌는 거는, 우리가 비오행 구조를 할 때는, 비오행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 MDM 구조 가지고 하는데, 비오행에는 뭐가 들어있지? 소요량이라는 게 들어있지, 소요량. 이 차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바퀴가 4개 들어가고, 뭐 몇 개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럼 제일 꼭대기 차 한 대 만들려면은 볼트가 몇 개 들어갑니까? 소요량 계산하잖아, 이거. 요거 비슷한 소요량처럼, 얘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링크와 링크 사이에, 연결 사이에 일종의 웨이트라는 정보가 들어가는 거야, 웨이트. 가중치라는 개념을 넣을 수 있는 거야. 소요량과 비슷한 개념으로. 자, 같은 친구인데, 영향력이 내가 이쪽이 더 강해. 좀 약할 수 있잖아, 그지? 선분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얼마나 강하냐라는 이 가중치 같은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까운 정도, 뭐 가중치 이런 등등의 값을 이제 마치 소요량치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관계에서. 그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나중에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 이런 것들이 우리 김기사 같은 기찻기도 가중치나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가느냐 찾느냐가 똑같은 개념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 가중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고. 자, 이런 구조가 되면 도대체 뭘 얻을 수 있을 거냐라는 건데 재밌는 게 바로 이런 게야.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봐봐. 얘하고는 사실은 틀려 보이지? 이게 놀랍게도 똑같은 모양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꼭 머리 안 좋은 사람이 ERD 그려보면 이 몇 개만 선 빼면 이 꼬이는 선 다 없어지고 되는데, 이 꼭 꼬이는 사람 있지? 또 그런 사람이 꼬아놓으면 이렇게 된 건데, 요거를, 요거 땡기, 저거 잘 땡기면은, 결국에는 이게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수학학교 때 토포로지 공부 안 해도, 이게 다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건데, 이걸 사람이 눈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내는 아주 빠른 시간에 똑같은 패턴이라는 걸 찾아주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값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SQL로는 찾을 수가 없어. 우리 그런 지팡이를 찾지요? 이런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있느냐? 아니면 유사성이 뭐 80%의 모양 나오나? 이거 어떻게 계산해서 찾을 거야? 한데 그건 저는 게 아닌데, 그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게 아주 쉽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패턴 같은 것들의 동치성, 유사성을 찾는데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이걸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까처럼 아까 그걸 통해서 이게 뿌리만 모이고 엄청난 번져 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번져 갔을 때 뭘 찾느냐, 내가 정점이 얼마나 많으냐, 다시 말해, 이게 얼마나 많으냐, 엣지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런 하나의 이 요소들을 가지고 나중에 아까처럼 뭐 미래가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어떤 쪽으로 흘러갈 건지, 어디에 영향을 받겠는지, 이런 어떤 그 추이에 대한 분석이나 영향도를 찾는다, 이런 쪽에 재밌는 것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군집을,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하던 분석은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유사성 군집만 있어. 유사성을 내가 모르는 어떤 유사성 덩어리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리 분석에서 썼던 그런 알고리즘들이고, 얘는 그게 아니라 이런 연쇄성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찾아주는 거죠. 그건 연결이 돼 있어야 되지.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거든. 연결이 되는 것들 중에서 이 연결에 있어서 어떤 전파력, 유사성, 뭐 이런 그 크기, 이런 값들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디그리라는 걸 갖고 있는데, 자, 이 디그리는 뭐냐면은, 얘는 한 놈하고만 가지고 있지, 그지? 얘는 뭐야? 하나, 둘, 셋. 세 놈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얘는 몇 개 하면서? 하나, 둘, 셋, 지하고 5개. 내가 얼마나 많은 놈하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얼마나 활동성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빅마우스냐,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그지? 이런 디그리를 가지고 가는 그런 측면을 보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접근성이 가깝냐. 내가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여러 놈하고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위치가 누구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어디를 공략을 하면은 가장 많은 효과를 낼 거냐. 아니면 어떤 놈을 공략하면은 그 놈을 통해서 가장 빨리 마케팅이 일어날 거라는 걸 찾는다라든가, 그지? 내가 어느 위치에다가 라면 가게를 차리면 가장 돈을 잘 벌겠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굉장히 많은 연관성 분석을 아주 손쉽게 해주는 거예요. 상관성 때문에, 그지? 이 패턴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매개성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근질과 근질 사이에 나란 놈의 이 길이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뭐야? 얘가 딱 끊으면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지. 요 놈한테 몽매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선들이 막 있다 보면은, 왜, 친구 해가지고 우리 SNS 보면 막 퍼나르잖아. 뭐, 재밌는 말 있으면 막 퍼나르잖아. 얼마 전에 버닝썬 걔들 또 다른 거 하나 또 찾았대. 그러면, 그 버닝썬에서 막 떠들다가, 한 놈 때문에 고창에서 또 막 떠들고 있는 거야. 이게 잡힌 거야, 이제. 여기 바로 매개성이라는 거죠, 놈이. 여기 바로 이런 거 딱 잡으면은 끝이 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독감 같은 거 안 퍼지게 할 때 죄를 찾는다든가, 뭐 하여튼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하기 어려웠던 알고리즘 처리가 이 경우는 또 잘 맞는 경우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냥 만들어서 쓰도 쉽고 정리하기도 쉽고 굉장히 쉬운 건데 놀라운 어떤 값을 낼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아. 앞으로 우리가 이걸 좀 테스트해야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해보면은, 이거 요즘은 그냥 클라우드에서 들어가가지고 공짜로 하나 계정 받아가지고 다 해볼 수가 있게 돼 있거든, 이거 좀. 그래서 가서 얼마든지 샘플로 만들어가지고 해볼 수 있어가지고, 특히 이거는 개념적으로 굉장히 쉽다 보니까, 분석하고 할 때 이거 좀 활용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면 또 이거 가지고 기가 막히게 찾을 수 있는 것들 많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쪽에서, 활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막 태동을 해가지고, 막 쓰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성공해서 썼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 없는데, 우리도 써봐야지 해가지고 다시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아마 이 성공 사례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손쉽게 만들 수 있고, 금방 효과를 볼 수 있어가지고, 아이디어만 좋으면은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던 재밌는 걸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쓰느냐, 이제 방향은 나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인데 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쭉 찾아봤는데, 부정행위 탐지. 요즘 이게 한창 이슈되는 것들이잖아. 요즘 분석 가지고 꼭 해놔야 되는, 내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굉장히 최고급 요리라고 이해하던 부분들이 다 사실 여기 들어와 있어. 이 개인화, 그래, 부정행위, 또 고객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도 있잖아. 내가 어디 가고 뭐, 이 사람이 어떤 식의 패턴으로 주소를 댕긴지라는 어떤 그런 성향 분석할 때 쓰는 것들. 또 요즘에 실시간 추천하는 거 있죠. 가가지고, 누구한테 딱 갔더니 이거 사시오라고 탁탁 던지는 그런 것들도 그 개인의 그런 어떤 연결 정보를 가지고, 그 추천 서비스가 나온다든가. 또 금융권에서는 이 사람의 어제 혹시 뉴스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그 통계청에서 처리한 거 말고, 그 은행권에서 카드나 금융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런 행위라든가 하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거하고 틀리게 나타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아침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가 한 통계청은 표본을 갖다 만들 때 활동하지 않는 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넣어가지고
해서 평균을 얘네가 잡아버리게 된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주로 활동하던 사람들, 항상 활동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생각나는 게, 52시간제가 되면서, 연극이나 요즘 조금 옛날에 잘 안 가봤던 있잖아, 오페라, 이런 거에 주변에 매출이 36% 정도 올랐다, 평균. 몇 개월 만에. 그리고 가게 이런 데가 전부 다가. 이게 일반적인 통계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그 부위만 하는 사람들만 분석을 해봤더니 이 튀어나오는 거야. 실제로. 이제 그런 같은 거를 찾을 때 굉장히 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를 들어 통신회사 같은 거, 통신에 연결고리해가지고 통신영향 분석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만약 기계장치의 또 연결성을 가지고 기계장치의 이상 유무라든가, 뭐가 다르면 이거 자꾸 고장난, 아까 말하면 이런 연결성이나 매체성이 강한 데 있잖아. 그 부위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큰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서 아이디 액세스나 IDX 패턴 이런 거 찾는 것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이거는 내가 볼 때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 패턴을 흉내내가지고 하는 식으로 앞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요거는, 머리 좋고 아이디어 좋은 애들이 빨리 금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쓰니까 쓰는 간단하네라는 정도로 한번 공부하는 거는 앞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봐가지고, 노스QL을 어떻게 볼 거냐, 노스QL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몇 번 얘기했지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ACID 트랜잭션 처리에 대한 걸 어디까지 볼 거냐, 우리가 어디까지 트랜잭션 처리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볼 거냐, 또 우리 CAP 있잖아, CAP 어느 쪽을 우리가 지금 케어하려고 그러냐, 이거는 그냥 동질의 양면처럼 되기 때문에 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하려고 그러냐, 이쪽을 하려고 그러냐, 이걸 명확하게 가면 저절로 답이 보일 거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지. 실제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는 이미 있는 거야. 우리는 논리적 구조는 기존의 RDB처럼 설계해서 상관없어. 문제는 오히려 여기는 이제 물리적 특성을 얼마나 고려해가지고 커버해 놓을 거냐, 이런 관점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논리 구조를 찾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해온 거 틀림없이 다 갖고, 물리DB 만들 때는 많이 틀릴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반정교하고 조인 안 하게 만들고 MDM 처리 그렇게 해주고 이런 것들 그냥 주렁주렁 다는 거 사실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어쨌든 그 DB 중에서 키밸류로 쓸 거냐, 다큐멘트로 쓸 거냐, 컬럼 패밀리를 쓸 거냐, 그래프를 쓸 거냐 보면은 결국에는 읽기 쓰기 작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근데 이게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는데 잘못된 걸 찾아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데이터, 초당 처리되는 데이터보다는 깜짝 놀랄 만큼 많습니다, 이게. 상상 초월할 만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RDB로 튜닝을 해서 나오는 그런 속도하고 상관없는 전혀 상위 틀린 정도의 읽기 쓰기를 할 때는 어차피 얘가 써야 된다, 얘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ACID를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라는 그런 크리티컬하냐, 이런 부분이고, 아까 복제본, 내가 몇 개를 카피해 놓잖아. 몇 개까지 카피해 놓냐라는 걸 보험을 어디까지 쓸 거냐라는 것 같이, 만약에 아닐 때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연구를 해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클럼 패밀리 같은 거 할 때는 가용성, 그처럼 몇 개 서버가 죽더라도 전혀 상관없게 하는 이런 구조, 얼마나 할 거냐. 그리고 사실 데이터 모델 유연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컬럼 이름 하나 없이 함부로 넣을 수 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쓰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한참 떨어지는 얘기다, 사실은. 한참 떨어지는 얘기랑,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개념이고, 또 이 지리 패턴, 얼마나 복잡한 커리를 하느냐, 하는데 아무리 봐도 RDB만큼 완벽한 커리를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커리의 복잡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단순성 안 써야 된다. 아주 심플한
조건 검색 정도 한다. 뭐 그런 개념이고, 요 지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완벽하게 동시에 맞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 시간에 지연돼야만 맞는 약간 디포트 라이트, 우리 RDB에서 보면은 메모리에 있는 실제 디스크가 안 들어가잖아, 이게. 뭐 그런 것이 약간 일정 시간 동안에 밸런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뭐 큰 문제 없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데 다 자고 있는데 아침에 깨서 똑같아지면 상관없다. 뭐 이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개념이 약간의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다 끝나버렸네. 자, 어쨌든 뭐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 약간씩의 차이가 조금씩 더해가면서 키밸류가 다큐멘트가 되고 다큐멘트 쪽에서 컬럼 패밀리로 가서 또 전혀 다른 한차 측면을 가면 그래프 DB까지 나왔는 그런 개념인데, 기존에 RDB로 해왔던 그 구조하고 차이점은 결국에는 RDB 쪽하고 얼마나 유사히 오느냐. 아, 내가 중요한 그림을 하나 빼놨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면 이런 게 있어. 왜 여러분들 인간의 성장사 보면은 이렇게 원숭이를 크다가 막 쭉 해가지고 우유는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은 제 앞에 RDB가 이 괴물들아 왜 따라와? 이런 점이 있어. 이 이상한 괴물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디 자꾸 가고 있어. 근데 어디 자꾸 날 따라가고 있는 거야. 다른 길을 간다 그랬는데 자꾸 날 따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어. 그래서 RDB가 새로 자기가 봤을 때는 이상한 짓을 하는 괴물을 됐는데 자꾸 봤더니 지디를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 일반론적인 걸 다 커버하는 게 RDB다 보니까 결국에는 얘들이 자기 커버리지를 넓히려고 그러다 보니까 RDB 입장에서 보면 날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측면이고, 아직까지는 80%를 체인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20%를 체인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전체의 게임 체인저는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모델링 할 때 약간 더 신경 쓰고 물리적 요건만 조금 더 하면은, 이거는 실제 우리가 모델링이 왜 어려냐면은 도메인 나레지를 알아야 되고 그 도메인의 내용까지 파악하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구조 자체는 그냥 메타 구조인데 뭐 어려울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안 해봤기 때문에 흔들어 하지만 사실은 모델링적으로 보면은 오랫동안 공부해야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한두 번만 해보면 이렇게 차이 나네? 이거 약간 바꾸면 되네? 정도에서 다 끝나버릴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시에 아까처럼 이 자체는 전체 시스템을 이 DB를 가져가는 거는 컬럼 베이스 말고는 컬럼 패밀리는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특수한 부분, 특정 처리 부분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시작해서 해본다고 해서 먹지 않고 해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요즘에 그런 무료로 크라우드 계정에 가면은 무료로 영역 얻어가지고 샘플로 만들어가지고 금방 써볼 수 있는 것 천지로 돼 있기 때문에 겁먹고 할 일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이고, RDB하고 전혀 다른 모델링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미친놈이 있으면 가감하게 그거 아니라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예의가 없구만. 자, 어쨌든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궁금증 같은 거는 아마 어느 정도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는 내가 다 적절. 뭐가 좋더라? 자료는 내가 체질로 좋구나. 누구지? 장영상이 준 거 아니나? 그럼 자료는 내가 이거 PDF 꽂은 거 줄 테니까 공유하면 될 것 같아.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